우리 인간의 영원한 목표인 성공과 행복. 인간의 역사는 성공과 행복의 쟁취 사이였는지 모릅니다. 욕심과 욕구의 충족이 곧 성공이고 이가 곧 행복이다라.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하면 당연히 행복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성공을 찾아 헤매었지요. 그러나 성공을 이루고 난 후에도 가슴 깊숙이 뭔가 허전함이 느껴집니다.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거죠. 성공은 했지만 정신적으로 우울한 사람,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납니다. 그럼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 왜 나는 계속해서 불행해야 하는가? 끝없는 질문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대 철학의 심오한 이론부터 현대 심리학의 실질적 연구까지 오늘도 행복을 주제로 한 수많은 책들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행복을 얻기 위한 즐거운 접근법을 명쾌하게 알려주는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바로 21세기 북스에서 출판하고 웨인 다이어가 지은 행복한 이기주의자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웨인 다이어는 1940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출생한 가장 뛰어난 자기개발 전문가로 평가받는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많은 강연과 TV를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위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멘토로서 활동하다가 2015년 75세를 일기로 하와이 마우이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저서로는 행복한 이기주의자, 마음의 연금술, 인생의 태도 등 40여 권을 저술하여 이 중 다수의 책들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선정되었습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행복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을 벗어던지고 개인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책입니다. 1976년 출간 당시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약 3,500만 부 이상이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로 유명합니다. 그 책의 원제는 Your Erroneous Zones로 너의 오류 지역들이라는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는 제목이었지만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번역한 제목이 아주 잘 어울리는 책으로 소장 가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행복은 절대로 복잡한 문제가 아니며 똑똑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하기로 선택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역설하며 철저하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고 희생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감정을 선택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타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책에서 언급한 10가지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남보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라. 자신에게 붙어있는 꼬리표를 떼라. 자책과 걱정은 버려라. 미지의 세계를 즐겨라. 의무에 얽매이지 마라. 정의의 덫에 빠지지 마라. 결코 뒤로 미루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마라. 화해에 휩쓸리지 마라.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은 이제까지 살면서 누구나 들어봤던 이야기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아주 쉽고 친근합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내 인생은 내가 지휘한다. 지금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그리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위해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똑똑한 사람이다. 물론 지적 능력은 행복을 위한 유용한 보조수단이다. 그러나 학교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해도 자신을 위해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면, 혹은 적어도 불행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면 똑똑한 사람인 것이다. 행복을 선택하면 신경질에 대한 궁극적인 방패막이를 얻게 된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애초에 신경질 같은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신경은 성질을 부리지 않는다. 인체를 해부해 놓고 눈을 씻고 들여다봐도 성과를 부리고 있는 신경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똑똑한 사람들은 신경질을 내지 않는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기에. 똑똑한 사람들은 의기소침해지기보다 행복을 선택하는 법을 알고 있다. 삶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방금 그들이 문제를 해결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닌 자신이 행복하고 소중해질 수 있는 능력을 똑똑함의 잣대로 삼는다.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당신이 진정 똑똑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힘겨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기분을 어떻게 다스리기로 작정했느냐에 따라 가늠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삶의 고단함을 어깨에 짊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엇비슷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말다툼이나 갈등 또는 타협은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마찬가지로 금전, 병, 사고도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상황들이다. 우리는 주위의 상황이나 사람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내가 불행하다면 그 이유는 주위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이다. 거침없고 다부진 사람이 되려면 그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한다. 일단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면 새로운 감정이 생겨날 것이며 거침없는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내게 그럴 의지가 있느냐다. 앞으로 이런 선택을 하려면 감내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통제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성을 잃고 길길이 뛰는 쪽을 택하는 사람도 있다. 또는 동정표를 얻는 편이 행복을 얻기 위해 쏟는 노력의 보상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탓에 그저 체념하고 불행한 삶에 극복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혹은 적어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불행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고방식을 무작정 거부하려 들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보라. 이런 생각을 내던지는 것은 결국 자신을 내팽개쳐지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인생의 주희봉을 건네주는 것이다. 날이면 날마다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일들에 안주해 있는 것보다 행복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 아닐까. 불행보다 행복을 선택하는 당신 앞에 걸리적거릴 것들은 하나도 없다. 일상의 갖가지 상황에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보다는 자기 성취적인 행동을 택하는 것도 나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진정 노이로제 없는 자기 실현을 원하고 자기의 선택을 통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현재 순간들의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우리는 매우 어려운 과제, 즉 지금껏 몸에 익숙해진 습관을 떨쳐버리는 일에 위에서 언급한 대로 그런 혹독한 정성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자기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내 정신의 주인이며 나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마음속에 되새겨야 한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그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정확히 주지시켜 자기 실현을 이룰 수 있게 돕는 내용이 될 것이다. 나는 선택할 수 있고 온전히 나의 현재의 순간들을 즐길 수 있다.
현재는 나의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의 기준이 되겠다는 결심만 한다면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그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정확히 유지시켜 자기 현실을 잃을 수 있게 돕는 내용이 될 것이다. 나는 선택할 수 있고 온전히 나의 것인 현재의 순간들을 즐길 수 있다. 현재는 나의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의 기준이 되겠다는 결심만 한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한다. 우리는 모두 사회병에 걸려 있는지 모른다. 그 병은 주사 한 방 정도로는 도저히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필시 열등의식이라는 전염병이다. 이 병에 대해 지금껏 알려진 유일한 치료 방법은 자기 사랑이라는 약을 대량 복용하는 것뿐이다. 사회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가르친다.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설교한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진정 현재 순간들의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어릴 적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시절부터 우리는 자기 사랑이 버릇없거나 조금은 건방진 일이라고 배웠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고 먼저 생각해주는 법도 배웠다. 그래야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보일 수 있으니까. 또한 자신을 꾹꾹 누르는 법을 배웠을 뿐 아니라 형제와 물건을 사이좋게 나눠 써라와 같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랐다. 그 물건이 나의 봄을 이루건 값비싼 소유물이건 중요하지 않았다. 엄마와 아빠는 다른 어른들과 어른 장난감을 공유하는 것 같진 않았지만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심지어 우리는 나서지 말아라 또는 제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말도 들었다. 아이들은 본래 자신을 아름답고 매우 귀중한 사람이라 여기도록 타고났다. 그러나 사춘기에 이를 즈음 사회의 가르침이 개인의 뿌리를 내린다. 그때가 되면 자기 불신이 활개를 친다. 그리고 이는 세월이 갈수록 더욱 심해진다. 결국 자신을 사랑한다는 주장을 내세우지 않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겠는가 라는 생각과 함께 사회의 가르침이 암시하는 바는 미묘하지만 애초에 악의적인 의도를 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정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아이들은 부모나 아주 가까운 친지는 물론 학교, 교회로부터 어른표 예의 범절을 배운다. 아이들은 결코 또래들끼리는 그런 식으로 행복하는 법이 없다. 설령 그런 식으로 예의를 차린다 해도 그것은 어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항상 높임말을 쓰고 인사를 하며 어른들이 들어올 때는 자리에서 일어서고 자리를 뜰 때에는 양해를 구하며 귀엽다고 뺨을 꼬집거나 머리를 툭툭 두드려도 참아낸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자명하다. 어른은 중요하고 아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고 자신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신의 판단이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이겠거니 하고 믿지 말라는 것이다. 자기 사랑이란 자신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만이 없다는 뜻이다. 알차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불평하는 법이 없다. 바위가 거칠다고, 하늘이 찌푸렸다고, 얼음이 너무 차갑다고 쓸데없이 불평을 내려놓지는 않는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평하지 않는 것이며, 행복하다는 것은 자신이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일에 한탄하지 않는 것이다. 불평은 자기 신뢰가 없는 사람들의 피난처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탐탁자는 구석에 대해 말하다 보면 그 불만은 계속된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는 게 고작일 뿐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하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타인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푸념해봤자 소용없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자기 연민과 하소연으로 가득 찬 불평 보따리를 풀면서 나를 괴롭히도록 내버려두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안 된다. 대체로 그런 쓸모없고 불유쾌한 행동을 물리치고 싶을 때에는 뭐야? 불평만 하다니 제게 할 말이 그렇게 없나요? 또는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같은 말 한마디면 된다. 자신에게도 이와 똑같은 질문을 해보면 투덜거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인지 알게 될 것이다. 불평은 시간 낭비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묵묵히 자신을 칭찬해 준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알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자기 사랑을 연습하는 편이 훨씬 더 보람된 일이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일은 필요 조건이 아닌 그저 희망사항이 되어야 한다. 박수갈채를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누구나 치켜 세워주면 기분이 좋고 그런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인정을 받는 것 그 자체가 불건전하다는 말이 아니다. 사실 입에 발린 말은 감칠맛 나게 기분 좋다. 인정을 구하는 일이 나를 망치는 나쁜 습관, 즉 자기 실현의 오류지대가 되는 경우는 그것이 희망사항이 아닌 필요 조건이 되어 있을 때이다. 인정을 원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서 정말로 인정을 받게 되면 더없이 기쁘다. 그러나 인정을 반드시 필요로 할 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온몸에서 기력이 빠져나가면서 무너져 내린다. 그때가 바로 자기 파괴적인 힘이 끼어드는 순간이다.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을 보라. 예컨대 우리는 결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 수는 없다. 사실 50% 정도의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도 꽤나 성공한 것이다. 세상에는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타인의 말 절반 정도의 고개를 끄덕인다. 그 사실은 대통령 선거만 봐도 알 수 있다. 압승을 거둔 선거라 해도 반대 유권자의 비율이
44%에 이른다. 이 비율은 정확하다면 의견을 개진할 때마다 반대에 부딪힐 확률은 50대 50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반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누군가 나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처받거나 동조를 얻기 위해 즉각 의견을 바꾸지 않고 그저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50%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났겠거니 생각하면 된다. 나의 느낌, 생각, 행동 하나하나에 늘 어느 정도의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마음에 새겨두면 실망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일단 반대를 예상하고 있으면 비난의 말을 들어도 그 때문에 상처를 입지는 않을 테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반대를 나에게 핀잔 주는 것으로 여기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해도 다른 사람의 반대를 피할 수는 없다. 아무리 손사래를 쳐도 뿌리쳐도 소용없다. 내가 가진 모든 의견에는 정반대되는 의견이 있게 마련이다. 자기 거부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는 태도 역시 다양한 오류지대의 행동을 보인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해야 하는 태도를 티끌 하나 없이 말끔히 없앨 수는 없지만 공치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되지 않도록 다소나마 노력할 수는 있다. 칭찬은 즐거운 일이며 인정 역시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박수갈채를 받지 못했을 때 느낄 괴로움에 대비해 면역을 길러야 한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막 배불리 먹고 난 뒤 다이어트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시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또 담배를 끊겠다고 하는 사람이 금방 한개 피를 태우고 난 뒤 자신의 결심을 저울질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막상 반대 의견에 부딪히면 자신의 의지를 시험해 볼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이를 악물고 반대 의견을 감당해낼 수 있다고 다른 사람의 동조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해도 막상 반대 의견을 접하면 어쩔 줄 몰라 할 수 있다. 우리 삶에서 이런 골치 아픈 오류지대를 내몰 수 있다면 그 다음은 간단하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인정을 필요하는 일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그 오류지대를 없애려면 엄청나게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노력이든 그만한 가치가 있는 법이다. 비난에 부딪혀도 실망하지 않게 되면 즐거운 현재의 자유를 평생 얻게 될 것이다. 자책도 걱정도 없다. 일생을 통해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감정이 두 가지가 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자책감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섣부른 걱정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 쓸모라고는 하나도 없는 걱정과 자책감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 이 두 오류지대를 살피다 보면 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사실 자책감과 걱정은
한 오류지대의 양극단이라고 볼 수 있다. 자책감은 과거에 행한 어떤 행위의 결과 옴짝달싹 못한 채 현재의 순간들을 잡아먹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걱정은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일 때문에 현재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그 일은 자신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고 자책감을 느낄 수도 없을 터이며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걱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걱정은 미래, 자책감은 과거에 대한 반응이지만 둘 다 현재 자신을 불안하게 하거나 꼼짝 못하게 한다. 로버트 존스 데버트는 골든데이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사람이 이성을 잃고 날뛰게 되는 것은 오늘의 경험 때문이 아니다.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한 회한과 내일 들춰질지 모르는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자책감이나 걱정은 어쩌면 우리 문화에서 가장 흔한 고민거리인지도 모른다. 자책감의 경우 과거의 일에 매몰되어 이미 저지른 행동과 입이 입 밖으로 꺼낸 말 때문에 풀이 죽거나 화를 낸다. 과거의 행위가 관련된 감정에 사로잡혀 현재의 순간들을 내팽겨치는 것이다. 반면 걱정의 경우 미래의 일에 집착하면서 소중한 현재를 잡아먹는다. 뒤를 보고 있든 앞을 보고 있든 그 결과는 똑같다. 현재의 순간들을 내동댕이 치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살아가면서 자책감이라는 음모에 빠진다. 사전에 계획된 음모는 아니지만 우리를 못 말리는 자책감 기계로 탈바꿈 시킨다. 자책감 기계의 작동 방식은 이렇다. 내가 무언가를 말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느끼거나 느끼지 않았다는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상기시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나는 순간적으로 기분이 착잡해진다. 요컨대 우리는 자책감 기계다. 우리들이 오랜 세월 동안 걱정과 자책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체로 자책감을 느끼지 않으면 어쩐지 나쁠 것 같고, 걱정하지 않으면 어쩐지 매정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모두 배려와 관계가 있다. 배려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미 저지른 끔찍한 일에 대해 자책감을 느끼면서 혹은 장차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다는 가시적인 증거를 내보이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얻기 위한 노이로제 반응이다. 자책감은 자기를 망치는 모든 오류지대 행동 가운데 가장 쓸모없는 것이다. 자책감은 단연코 가장 많은 감정 에너지를 소모한다. 왜일까? 자책감이란 문자 그대로
이미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현재 옴짝달싹 못하는 감정이며 아무리 자책해봤자 과거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 대한 단순한 뉘우침은 자책감이 아니다. 자책감은 과거 일 때문에 현재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무기력의 정도는 다소 안절부절 못하는 것에서부터 심각한 우울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생된다. 자책감은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기 위한 편리한 도구이며 쓸데없는 시간 낭비다. 동전의 또 다른 면인 걱정도 자책감과 똑같은 징후를 보인다. 다만 걱정은 미래에 집중되어 있으며 만에 하나 일어날지도 모르는 온갖 끔찍한 일에 온 신경을 쏟는 경우라는 것이 다를 뿐이다. 걱정할 것 없다. 아무것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아무리 걱정을 해도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걱정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또는 미래에 일어날 일 때문에 자신의 현재를 올가매는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걱정을 미래를 위한 계획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장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경우라면 혹은 더 알찬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그것은 걱정이 아니다. 걱정은 미래에 일어날 일 때문에 지금 어떤 식으로든 활력이 무디어지고 매사에 의욕이 잃는 상태만을 말한다. 걱정과 자책감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우리 인생에서 그런 노이로제 행동을 몰아내고자 하는 스스로의 의지다. 현재가 바로 자책감이나 걱정에 사로잡힌 행위를 이해하는 열쇠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고 과거나 미래에 매몰되어 현재의 순간들을 헛개비처럼 보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숨쉬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리고 무익한 자책감과 걱정은 모두 현실 도피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행위다.